오늘 행사에 준비해 주시는 수고하신 우리수 국진경 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어제 아담과 그런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신 세안대학교 이종수 단장님 또 부총장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전공이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관도 재무부 장관이 아니고 복지부 장관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한국사회복지협회 회장, 지금은 이제 국제사회복지협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이 바뀌었고 사회복지로. 그래서 저는 제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여할 게 뭔가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의 경제 경영 개념을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10년이죠.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직책을 맡자마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또 사회복지학과 교수들하고 같이 최초로 복지경영 최고 교양자 과정을 하게 돼서 시작했습니다. 그걸 하고 나니까 이제 또 우리 홍기영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지경영 학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또 몇 년 후에 이걸 좀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2013년 웰페어노믹스라는 책을 제가 썼으니까 웰페어하고 에코노믹스를 합친 게 웰페어노믹스죠. 그러고 나니까 아까 여기도 나왔으면 디지털 전환이 이제 큰 그게 되고 복지 이제 ICT 특히 이제 덴마크, 스웨덴, 또 핀란드, 유럽까지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스마트 복지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국제 스마트 복지 센터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오늘 타이틀이 ESG 복지 경영의 디지털 전환. 제가 오늘 발표 주제는 복지경영 ESG 그리고 스마트 복지 거의 같죠. 그래서 상당히 제가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제가 여기를 왔고 또 여러분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드리죠. 국가 운영 패러다임이 1990년대를 전환점을 해가지고 크게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경제 성장 이런 걸 했는데 그걸 떠나서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면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 세계 환경회의에서 이게 나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그 국회 대표단의 일환으로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부 차관을 국회에 이제 불러서 가는데 정부 입장이 알고 싶다. 그래서 정부 입장이 뭐냐고 했더니 환경부 차관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아이고 간단합니다. 우리 가서 가급적 나눠보는 거지. 환경부 차관 얘기였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만 해도 환경은 좀 삽시다. 환경은 경제 성장에게 마이너스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유엔이 이제 환경 회의를 조직하는 분들이 뼈를 겁니다. 지속 가능 발전. 그게 뭐냐면은 경제 발전 초기부터 환경 문제를 신경을 써야지. 그렇지 않고 이제 환경이 이제 파괴가 되면은 나중에 돈이 더 많이 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환경 회복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속 가능 발전 단어가 나왔고요. 그러고서 이제 환경만 이렇게 했는데 1995년에는 그 대성공을 이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에젠다 21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아주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계 환경회에서 에젠다 21이 채택이 되고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거 좀 더 확대를 하자 해서 1995년에는 사회개발 정상회 역사상 처음으로 코펜하겐에서 사회개발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제가 복지부 장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꼭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고 가야지 제가 일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다음에. 알아보니까 사회개발자가 들으니까는 이용구 국무총리가 대표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청와대 로비를 해가지고 거기 전 세계 100여 개 나라 국가 정상들이 참석을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가서 정상회의를 해야 됩니다. 바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으로. 그래서 모시고 비행기 속에서 이제 문민정부가 돼서 사회복지계에서 문제가 많은데 이 복지는 돈이 많이 들어서 복지부 장관 할 수 없습니다. 각하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해서 성공이 그게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 갔다 와서 한 달 만에 95년 5월인가요? 김영삼 대통령이 대국민 선언을 합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예산의 90%는 사회복지와 안전 문제에 쓰였다. 그리고 범정부 차원의 국민복지기획단을 만든다. 이게 아주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회개발 정상회의 우리는 그냥 여러 참석자 중에 하나였지만 국내적으로는 그걸 계기로 해서 차원의 그 청사진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가 이제 균형된 복지국가 슬로건. 그러고서 이제 외환위기 나면서 정권이 김대중 정권으로 가는데 외환위기니까 뭐 복지를 크게 많이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 김영삼 대통령이 만든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어서 김대중 대통령 때 이게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슬로건은 균형된 복지국가에서 생산적 복지국가. 그때 막 영국에서 웰페어 되죠. 그래서 제3의 길을 번역을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공무원들 필독서로 이걸 했어요. 그러면 복지 시작이 상당히 이제 균형되고 또 생산적이고 그러니까 경제 경영이 들어간 그러니까 보수 정권은 김영삼 대통령 때도 그렇고 지금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이제 복지 경영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어도 이런 개념을 상당히 일찍부터 우리가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후에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유엔이 중심이 돼가지고 2000년도에 MDG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을 했고 12년도 2015년 우리 이제 반기문 총장이 계실 때 SDG 서스테너블 디벨롭먼트 골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OECD도 2008년, 2011년에 이제 분배 문제에 관한 이게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IT 혁명기에 보니까는 주요 선진국에서 분배가 좀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기술 혁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데 그 혜택을 보는 부분은 굉장히 임금 그렇지 않은 데는 굉장히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기술 혁신이 임금 격차를 확대하고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됐다.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OECD가 있어는 뭐 하우스 라이프 해가지고 메저링 웰빙 또 3년마다 한 번씩 월드 포럼 on 웰빙 이런 걸 해서 이제 단순히 GDP만이 아니고 삶의 질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요. 세계은행 같은 이제 국제 경제 기구도 소위 그 포용적 성장, 인클루시브 그로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90년대를 전환점을 해가지고 지금 국제 무대에서 국가 발전 패러다임 지속 발전, 또 인클루시브 그로스 이런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SDG 이제 169개 17개 분야 169개 목표인데요.
여기는 이제 17개 분야만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맨 먼저 이제 빈곤 문제 1번, 2번이 이제 빈곤이고요. living no one behind 잘 아실 거예요. 아무도 그치지 않게 이제 빈곤 문제를 제가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강조되는 부분이 환경입니다. 환경. 어떤 분들은 169개 너무 많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이거 뭐 이제 모든 걸 다 이렇게 커버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바꾸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1년에 2년 전에 요거를 12개를 이렇게 좀 줄였어요. 줄여서 역시 이제 Leave Alone Behind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나오고 여기서 좀 이제 특히 7번입니다. 7번 Increase Digital Cooperation. 그러니까 오늘 주제인 디지털 전환 문제는 이제 국제 무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에젠다로 채택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하면은 지속 가능 발전 국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이제 국가만이 아니고 시도 시군 단위로 이게 전부 다 만들게 됐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윤석열 들어오면서 이거를 이제 인문들을 전부 다 해촉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 임명을 해서 아직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 기회 되는 대로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이거 중요성을 지금 대통령실에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당신들 총선 치려면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저께 전부 다 이제 대통령 비서진이 바뀌었으니까 새 비서진이 지금 들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은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지속가능 성장,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가능 경영, 세 번째 지속가능 복지. 그래서 이제 지속가능 성장은 무슨 얘기냐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입니다. 경제 성장도 하면서 분배에도 관심을 갖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성장과 분배를 사실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이룩한 그 한국의 기적은 고도 성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분배가 사실상 개선이 되는 그런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요. 그런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제는 60년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왜 그랬냐 하면은 수출 산업이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었어요. 60년대. 그러니까 수출이 막 40% 성장을 하니까는 기회가 늘은 거죠. 그러면서 실질 임금이 올랐어요. 노골적으로 선성장 호흡을 얘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때 주력 수출 산업의 특징이 노동 집약적인 노동이기 때문에 고용이 증가하고 그 결과 분배가 개선이 됐다. 그러나 70년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중화공업이나 이 수출 산업이 굉장히 자본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변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출 산업은 독일보다도 더 기술 집약적인 수출 산업.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뭐 한 분기에 20조 순이익이 난다고 해도 고용이 별로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가보시면 사람들 어렵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가고 사람은 뭐가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런 정도. 나머지 이제 연구, 뭐 마케팅 이런 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분배가 나빠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수출 산업이 굉장히 이제 기술 집약적이고 그 반면에 많은 이제 중소기업 우리 또 서비스 섹터는 기술 집약도가 낮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임금 격차가 생기고 그것이 이제
소득 분배. 그래서 지금은 우리도 분배 문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그래프는 이걸 만든 밀라노빅이라는 콜롬비아 대학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의 여기 코끼리 같이 생겼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소득 수준이고요. 요건 소득 수준의 증가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요 C는 소득 수준이 제일 높죠. 근데 이 사람은 소득이 굉장히 빨리 늘어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이제 미국은 이병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엄청 높은데 굉장히 소득이 빨리 증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더 빨리 증가하고 있죠. 반면에 여기 B를 보시면은 아직 높아요. 선진국의 중산층 이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소득 아직은 높은데 소득이 늘질 않아요. 지난 20년간 기술 혁신이 급격히 이르는 기간에 소득이 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기술이 없어요. 학력도 그렇게 높지 않아. 그러니까는 이 기술 혁신의 혜택을 못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미국은 다 트럼프 지지자들이에요. 불만이 많아요. 또 이제 개발도상국을 보면은 여기 A는 소득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굉장히 증가 속도가 빠르죠.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데입니다. 중국, 아시아 신흥국가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소득이 빨리 늘고 있다. 반면에 여기 D가 있습니다. D. 소득 수준도 낮은데 소득이 늘지 않다. 그러니까 섭사하라 국가들. 그러니까 선진국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빈부격차 확대가 아주 큰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거는 이제 지난 200년 동안 소득 분배를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했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은 1980년대까지는 within country inequality, 그러니까 국가 내의 소득 불균형들은 개선이 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많은 선진국에서 사회보장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개선되는 기인을 하고 반면에 이제 1980년도 이후에는 국가 내의 국가 간 소득 분배 중국을 비롯해서 개발도상국의 경제 속도가 높아지면서 국가 간 분배는 개선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쿠즈네코브라고 그러네. 경제학을 하시는 분 다 알 텐데 사이먼 쿠즈넷이라는 분은 GNP 개념을 만드신 분이죠. 뭐 옛날에 돌아가셨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분의 이제 이론이 뭐냐면은 1인당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분배가 개선이 되다가 그다음에 나빠진다 이런 건데 주로 이제 남미 자료를 갖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1974년에 부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반드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60년대 제가 72년도인가요? 한국에 나와서 도시가계조사, 농촌 가계조사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소득분배를 개선했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분배가 개선이 되고 고도성장도 할 수 있고 정책이 잘못되면 저성장을 하고 분배는 나빠지고. 그러니까 한국의 60년대는 고도성장도 하고 많은 남미 국가는 저성장에다가 분배 악순환을 아직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국은 정책의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제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2013년에
제가 웰페어 노믹스라는 책을 썼는데 기본 개념은 이런 겁니다. 이 경제를 운영하는 방법에 한 세 가지를 조정하는 거죠. 하나는 신자주의에 의하면 정부는 경제 운영에 손대라는 건데 그게 아니고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정부의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오늘은 이제 ESG 같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생발전의 생태계 조성은 소위 이제 NGO에 관한 건데요. 사실 NGO들이 이렇게 이렇게 더불어 같이 사는 이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요즘 우리는 거꾸로죠. 우파 NGO는 극우파고 좌파는 극자로 가고 그래서 매 주말마다 시청 광화문 앞에서 데모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게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 부분에서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복지 경영이 도입이 되니까 그러니까 복지도 이제 효율성, 또 효과성 이런 걸 좀 생각하자는 게 영양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혁신의 주체가 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사회적 기업이 그런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데 그래서 혁신 복지 생태계 또 일자리 복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90년대 후반에 토니 블레어 영국 노동당 노동당 출신 수상이죠. 투워크 일자리 복지를 연결시키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그대로 받아서 김대중 대통령이 기초생활 보장법을 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일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리고 정부가 도와주는 그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서 웰페어 노믹스라는 개념으로 이거를 엮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 있을 때 낸 책입니다. 저 혼자 낸 게 제가 1장만 쓰고 여러분들이 책을 썼는데 제가 여기 이제 강조한 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 또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교육 개혁, 지속 가능 복지를 위한 연금 개혁, 또 노동 개혁을 통한 유연성 정책 추진, 유연 안정성, 플렉시큐리티 이게 덴마크에서 하는 거는 노동 시장은 유연하게 하면서 또 이제 실업 해고당하는 사람한테는 충분한 사회 만들어주는 그리고 이제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경쟁 육성을 위한 사회혁신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ICT 기반한 디지털 복지 활성화로 지속가능 복지를 갖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 이제 제목만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죠? 그 다음은 그래서 복지 이거는 제가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른쪽은 이제 경제적 가치고 이제 사회적 가치인데요.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뭔가 지속 가능 전략 그러니까는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쪽에서는 사회적 기능을 이제 강조하고요. 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쪽에는 경제적 기능을 강조하는. 그래서 이제 경제적 가치 쪽은 맨 오른쪽에 이제 전통적인 영리 기업이 있고 그 옆에 있는 게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고요. 그거 하나 더 나가면 아예 사회 책임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 사회 책임 비즈니스가. 우리 이제 사회적 가치 쪽에 하면은 전통적인 비영리 조직이 이제 여기에 하고요. 이것도 이제 뭔가 지속 가능을 위해서는 약간의 이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이게 되고 그걸 하나 더 나가는 게 사회적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 양축에서 이렇게 중간에 여러 가지 형태의 저축관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전담하는 그 시대가 되고 그게 다시 말해서 지속 가능 발전 시대의 새로운 형태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또 한 간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와드 보행입니다. 1953년에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오브 비즈니스맨, 그래서 소위 그 CSR 를 이제 처음에 여는 1953년이니까 벌써 70년 전이죠. 그래서 이제 CSR이라는 개념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하는 사람이 스스로 뭔가 사회적인 공헌을 하겠다. 이게 이제 특징이고요. 반면에 ESG는 뭐냐면 ESG는 잘 아시다시피 E는 이제 환경, environment, S는 social, 그리고 G는 이제 governance인데 전하고 내용은 같은데 E를 따로 떼었죠. 그러니까 환경에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환경의 비중. 그리고 G도 따로 뗐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의 윤리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특별히 이제 강조됐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CSR 목표는 사회가 중심이었는데 이제 너무 이제 이중심이다. 그래서 S가 이렇게 좀 등한시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CSR과 ESG의 차이는 CSR은 기업의 자발적인 활동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ESG는 약간의 압력이 가요. 어디를 통해서? 투자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모여가지고 ESG 개념이 나왔고요. 세계적인 큰 그 투자자 대표 몇십개 기관들이 모여서 유엔 사무총장이 뒤에 후원하에 앞으로 우리들은 기업을 평가하는 데 ESG를 중요시 여기겠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기업에 평가하는 기준이 ESG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CSR은 자기네들 스스로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한다고 누가 때려주잖아. 근데 ESG는 이걸 안 하면 주가가 폭락합니다. 기업의 가치가. 그러니까 훨씬 무거운 부담이. 그래서 ESG는 CSR 같은 개념이지만 환경과 이 부분이 특별히 빼서 강조가 되고 또 하나는 투자자를 통해서 상당히 강제성이 된다. 그래서 ESG가 나오자마자 지금 큰 기업들은 전부 다 ESG 위원회를 만들고 대기업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중소기업 제가 요즘 뭐 지속가능 경제 포럼이라는 거 하는데 저희는 주목적으로 이 중소기업들한테 ESG 그런 걸로 찾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가 이제 ES를 특기를 빼는데 ESG는 CSR에서 발전돼 E와 G가 강조되고 투자가들이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강제성이 훨씬 CSR보다는 높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그대로 생각하고요. 이건 아까 이제 말씀드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스마트 복지라는 단어를 새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건 결국은 이제 경제 성장도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고 경영도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복지도 지속 가능해야 되는 지속 가능한 복지. 여러분들 얼마 전에 5월 31일 날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하여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그 핵심 과제를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 공학복지, 고용 성장, 선순환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보도와 추진 방향 함께 논의되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윤석열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시행하는 정책 목표로 이 채택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마트 복지는 무엇인가 하는 토론회를 제가 7월 10일 날 국회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개회사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국제적인 수요는 폭발 증가하며 고금리와 스태그플레이션, 어려운 경제 국면에서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감소하겠다.
이란산 스마트 복지 기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재미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생각하기에 스마트폰 뭘 의미하는 것 같냐 했더니 굉장히 똑똑하더라고. 딱 여기 네 개를 짚어줬어요. 하나는 ICT를 활용한다는 거. 두 번째는 이 ICT를 활용해서 개인한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 인터넷 ICT의 장점이죠. 어느 곳에든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밤에도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이제 하나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다. 네 가지인데 상당히 그럴듯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요. 제가 이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복지 이 웰페어 보면 이 복지와 일자리 선순환 달성 또 효율적인 사회복 전달제의 구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제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 이제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제 스마트 복지 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복지 분야에서 개발도상 지원하는 전담 기구가 부재해서 그 역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 끝으로 맨 마지막에 세계 사회경제 포럼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인천 시장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있죠. 그 다보스 포럼 세계 이제 부자들 모임으로 알려져 있죠. 세계 이제 대기업들 이제 회원인데 그거에 대한 대항마로 그 이제 다보스 포럼 1971년부터 시작입니다. 왜 저 반세계 운동하는 NGO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2000년도에 세계 사회 포럼이라는 건 월드 소셜 포럼.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월드 소시오 에코노믹 포럼. 양쪽이 이제 극단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이제 하겠다. 근데 그거를 인천에서 하겠다. 인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거 매년 인천에서 한다면 이게 인천 포럼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서 이거를 할 테니까 인천이 장소와 예산을 대신 인천시장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지금 10월경에 이거를 지금 인천에서 우리 이현 부장님 계신데 인천에서 하면 인천 대학에서도 좀 역할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복지 경영학회 같이 공동 주최자로서 함께 이제 복지 경영학회를 이제 국제화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가 복지 경영이라는 단어를 복지 경영 지구 경영제가 했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 경영학회가 나오고 또 여기 좀 학술대 전론도 나오고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세계화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스마트 복지 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월드 소셜 에코노미에서 세계화를 하면서 그거를 주제를 스마트 복지를 잡자예요. 개발도상국 돈도 없는데 뭘 돈을 복지를 하면 효과적으로 써요. 그래서 저 월드 소셜 에코노미 포럼을 하면 그냥 컨퍼런스만이 아니고 옆에 스마트 복지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이제 페어 스마트 웰페어 페어를 같이 열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알려주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레코그니션을 주는 그런 잔치를 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